자, 그럼 첫 번째 상담 시작하겠습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 사전 접수를 받고 있고요. 제작진과 충분히 논의한 사항을 바탕으로 최고의 진학 전문가 3분이 동시에 입체적으로 상담해 주신 내용을 오늘 생방송을 통해 전해드립니다. 첫 번째 학생의 상담 신청서 살펴볼까요? 자, 첫 번째 학생은 신소재 공학자를 희망하는 고2 학생입니다. 희망대학은 건국대 융합신소재공학과고요. 좌우명은 포기하지 말고 최선을 다하자입니다. 자, 전화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간단히 자기소개해 주세요. 저는 신소재공학자를 꿈꾸고 있는 고등학생 2학년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친구 신소재공학자가 꿈이라고 했는데 꿈꾸게 된 계기가 있었을까요? 네, 저는 학교 물리 수업 시간에 신소재에 대해 처음 배우게 되었는데요. 신소재는 분자의 구조와 배열에 따라 성질이 변하고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이용되는 분야도 다양하다는 특징이 있는데요. 이러한 점에 흥미가 생겨서 신소재공학자를 꿈꾸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말도 참 잘하네요. 오늘 상담이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고요. 자, 지금부터 우리 학생의 키워드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 상담 학생의 키워드입니다. 모범상 수상, 모범적 학교 생활, 과학 교과 등의 키워드 제시해 주셨습니다. 우리 학생 키워드 살펴봤는데요. 먼저 이치우 선생님 어떤 키워드 제시해 주셨나요? 예, 저는 우리 학생에게요. 과학 교과, 봉사와 독서, 그리고 이제 성실과 끈기라는 키워드를 제시했는데요. 과학에 흥미가 많고요. 또 과학 교과 성적이 매우 우수한 학생입니다. 그리고 또 학교 생활에 성실히 임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또 반면에 우리 학생이 이제 봉사활동이라든지 아니면 독서활동과 같은 내용은 다소 이제 좀 부족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떻든 성실과 끈기라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학생의 이제 좀 구체적이고 지속적인 교과와 비교과 이런 활동 계획들을 통해서 남은 기간을 좀 채워 나간다면 학생이 목표하는 목표 대학에 꼭 이제 원서를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든 간에 우리 학생이 가지고 있는 성실과 끈기를 끝까지 조금 가지고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이어서 한명순 선생님께서 제시해 주신 키워드도 들어볼게요. 네, 저는 모범적 학교 생활, 전공 열망 증명, 그리고 학생부 보완을 키워드로 제시했는데요. 3개학기에 걸쳐 모범상을 받고 자기주도 학습, 리더십, 학업 발전을 위한 노력을 인정받아 수상하여 지금까지 학교 생활에 모범적으로 임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소재 공학자가 되겠다는 꿈을 어떻게 가지게 되었는지, 그리고 1학년 진로 희망 상황에 대해 어떤 이유로 변화가 생겼는지 이런 것들을 생기부를 통해서는 알기 어렵기 때문에 여러 항목을 통해 좀 입증할 필요가 있겠고요. 그래서 남은 학기 동안 전공 열망을 증명하고 관련 소양을 기르기 위한 활동을 성실히 이어나가 학생부가 보완되도록 해야겠습니다. 네, 이정영 선생님의 키워드도 안 들어볼 수 없겠죠? 말씀해 주세요. 네, 저는 그 모범상 수상, 그리고 리더십 활동, 그리고 과학 성적 우수를 키워드로 제시를 했는데요. 선생님들 전부 다 똑같이 모범상에 대한 그 이야기를 다 해주셨어요. 근데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매 학기 정말 교내 모범상을 받았는데 부분도 다 각각이더라고요. 봉사 부분, 그리고 공로 부분, 선행 부분 이렇게 해서 세 가지 부분에서 전부 다 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성실한 그런 학생이다라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또한 그 학급 및 그 학생의 임원 활동을 하면서 리더십 관련 특강에 굉장히 많이 참여했던 것으로 보여져요. 그리고 리더십 캠프도 참여하고 그러면서 리더십을 기르기 위한 어떤 노력을 활발하게 이렇게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우리 학생이 물리 때문에 아까 그랬다고 그러는데 다른 교과목에 비해서 우리 학생 같은 과학 교과목에서 굉장히 우수한 그런 그 성적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그 과학에 대한 호기심과 관심도 많은데 특별히 이제 과학 거점 학교에서 물리 수업을 우리 학생이 듣고 그다음 토야 과학 강연에도 참석도 하는 등 굉장히 장래의 희망으로 본인이 희망하는 이런 공학도를 꿈꾸는 그런 학생이다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네, 이번에는 우리 학생의 학생부 준비 상태를 확인해 볼 텐데요. 자, 먼저 교과 준비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학생 희망대학인 건국대 융합신소재공학과에 대한 성적 준비도 선생님들은 어떤 평가를 내리셨을까요? 자, 이정현 선생님 70점, 한명수 선생님 70점, 이치우 선생님 80점을 주셨습니다. 지금 선생님들이 해주신 평가는요, 합격 가능성이 아니라요, 현재까지 준비 사항에 대한 평가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자, 그럼 우리 학생의 내신과 모의고사 성적 살펴볼게요.
우리 학생의 내신 성적을 살펴보면 국어 3등급, 수학 3.67등급, 영어 4.67등급, 과학 1.4등급으로 전교과 평균 2.93등급 받았습니다. 내신 추이를 살펴보면 국어는 3등급을 유지하고 있고요. 수학은 4등급에서 3등급으로 상승했고 영어는 5등급에서 4등급, 5등급으로 등락을 보이고 있네요. 자, 우리 학생의 9월 모의고사 점수 살펴보겠습니다. 국어 2등급, 수학과형 3등급, 영어 5등급, 한국사 2등급, 물리원 2등급, 화학원 3등급으로 국어, 수학, 탐구 평균 2.5등급입니다. 지난 3월 모의고사 비교해보면요. 국어는 3등급에서 2등급으로 상승했고요. 수학은 3등급을 유지하고 있고 영어는 6등급에서 5등급으로 상승했습니다. 자, 이치일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의 성적 준비도를 80점을 주셨는데요. 먼저 교과 분석을 통해 수시 전략에 대해서 선생님 조언해 주시죠. 네. 두 분 선생님에 비해서 제가 이제 80점으로 다소 높은 이제 교과 성적을 줬습니다. 우리 학생이 이제 보면 전체 교과에서 과학, 국어, 수학, 영어 순으로 성적이 우수한데요. 물론 이제 국어, 수학, 영어 주요 과목 성적들이 좀 우수해야 하면 좀 이제 바람직하거나 아니면 좀 일반적으로 상위권의 학생이라고 볼 수 있는데, 과학 교과가 상대적으로 이제 우수하다는 것은 상당히 성실하고 좀 부지런히 뭔가를 많이 해보려고 하는 노력이 좀 돋보인다고 볼 수 있는데요. 다만 이제 과학이 지금 평균 1.4등급인데 국어가 말씀하신 대로 이제 4.67등급이에요. 그래서 이 3등급 정도의 등급 차이가 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나머지 그 과학에 비해서 나머지 교과에서 조금 더 성적을 향상시킬 여지가 충분히 남아 있다는 점을 좀 시사하고 있고요. 또한 이제 국어, 수학, 영어 교과에서도 이제 그 수학 성적이 상대적으로 조금 상승세에 있어요. 그래서 과학과 수학이 성적이 이제 더 우수하게 되면 사실은 자연계열 학생으로서 교과에서 매우 성적이 조금 더 올라가면 역시 이제 원하는 희망 대학이라든지 또는 희망 학과에 지원하기가 훨씬 더 수월하다고 볼 수 있고요. 국어, 수학, 영어, 과학의 이제 평균 등급을 보면 1학년 1학기 때가 3.5등급이었고요. 1학년 2학기로 가면서 3.0, 그리고 2학년 1학기에 2.4등급. 이렇게 보면 학기별로 평균 0.5등급씩 이렇게 향상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고무적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남아있는 2학년 2학기와 3학년 1학기에도 성적이 반드시 향상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높은 교과 점수를 줬다고 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2학년 1학기에 와서 원점수 100점 만점에서 이제 80점, 90점 정도의 성적들을 좀 유지하고 있는데요. 중요하죠. 수학의 미적분이라든지 또는 화학이 이 90점을 넘는 우수한 성적을 유지하는 반면에 상대적으로 영어입니다. 영어는 이제 65점 정도로서 상당히 좀 보완을 많이 해야 됩니다. 이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수능과 내신, 학생부 둘 다 영어에 대한 보완 학습들이 조금 더 요구가 되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학생이 목표로 하는 건국대의 융합 신소재 공학의 KU 자기 추천 전형의 2017학년도 평균 등급으로 보면 뭐 2.3등급 정도고요. 최저 등급은 4등급도 사실은 합격을 했기 때문에 내신 교과의 성적이 이제 부족함보다는 전체적으로 성적을 조금 더 올리면서 균형을 좀 유지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 우리 친구에게 또 질문해 주세요. 예, 그렇지 않아도 우리 친구에게 좀 질문하고 싶었던 게 있는데 친구 듣고 계시죠? 네. 네. 평소에 이제 학생부하고 수능하고요. 크게 두 개 전형 요소를 보면 학습의 비중이 어느 쪽이 더 높은 편이에요? 저는 내신에 80% 정도 하고 예. 그 수능에 20% 정도 공부합니다. 예, 그렇군요. 확실히 이제 그런 결과들이 실제 이제 내신과 이제 수능에도 나타난다고 보여지는데요. 어떻든 내신도 사실은 많이 관리를 해나가면서 학생부 종합의 수시도 준비를 해야 되겠지만 정시 모집에서의 방법들, 지원 방법들이라든지 또는 수능 최장력 기준을 위해서 수능에도 조금 분발이 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선생님. 그렇다면 우리 친구가 희망대학 진학을 목표로 했을 때 주요 과목 목표 등급이 어느 정도 될까요? 우리 학생의 그 과목별로 목표 등급을 좀 보면요. 국어는 2등급 정도, 그다음에 수학은 뭐 2.5등급, 영어는 3등급, 과학은 한 1등급 정도로 상당히 조금 상향을 받습니다만 제가 보건대는 내신에서 이 정도 성적은 남아있는 뭐 2개 학기 정도면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보여지고요. 특히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신소재공학과 관련되는 이제 수학과 화학 등의 이제 성적이 계속 우수하니까 더 이제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국어하고 영어도 사실은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과학에 비해서는 등급 차이가 좀 나기 때문에 충분히 성적을 올릴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특히 영어를 중심으로 전체적인 교과 내신들을 조금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뒤에 선생님들께서 따로 말씀을 하시겠지만 학생부 종합 전형의 수시를 좀 염두에 둔다면 교과 성적과 함께
비교과에 내실 있는 어떤 활동들도 교과 중심으로 함께 해나가는 것도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선생님 계속해서 모의고사 전략과 분석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네, 9월 학력평가 기준으로 보면요. 국어, 과학, 수학 순으로 우수하고 절대평가 기준이 영어가 5등급이고요. 한국사가 2등급입니다. 내신과 수능이 공교롭게도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영어가 상당히 좀 성적이 좀 나오지 않는 편인데요. 국어, 수학, 탐구에서도 보면은 자연계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수학, 과학이라고 볼 수 있는데 국어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수학과 과학 과목의 성적을 조금 더 높이는데 수능에서 좀 만전을 기해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영어가 절대평가로 빠지면서 이제 우리 학생이 다소 부족한 영어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내가 부족한 성적이 수능에서 쓰임새가 적을 수는 있습니다만 반대로 이제 수학이라든지 과학이라든지 탐구는 또 반영이 또 더 높기 때문에 오히려 더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3월 학평에 비해서 이제 국어하고 영어가 등급이 좀 상당히 높아졌어요. 1등급씩 이제 높아졌는데 지금 이제 앞으로 어떤 목표 등급을 조금 더 높게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뭐 국어든 수학이든 물리든 화학이든 이런 정도는 뭐 지금 현재 당장은 목표를 이룰 수 없더라도 최종 수능에서는 그 1등급에 가깝게 받겠다라는 목표 욕심을 좀 두시고요. 영어도 한 3등급 정도는 가겠다라는 걸 두시고 난 다음에 지금 현재 이런 이제 등급이라든지 뭐 100분이 말씀을 하면 사실 이제 체감이 잘 되지 않을 텐데 결국 내가 지금 영역별로 틀리는 문제가 몇 문제 정도인지 또는 맞추는 문제가 몇 문제 정도인지를 놓고 전체 문항수 중에서 내가 틀리는 문항수를 점점 줄여나가는 방식으로 조금 더 공부해 나간다면 영역별로 성적 향상이 수능에서 충분히 이제 좋아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영어 성적이 만약 이제 2등급이나 3등급 아까 제가 목표 등급 말씀드렸는데요. 이 정도가 되면 정시에서도 뭐 인하대나 아주대, 동국대 정도의 신소재 정도의 정시 지원도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우리 학생의 비교과 활동 살펴볼게요. 건국대 융합 신소재 공학과에 대한 비교과 준비도 선생님들은 어떤 평가를 내리셨을까요? 자, 이정형 선생님 55점, 한명수 선생님 65점, 이치호 선생님 65점을 주셨습니다. 한명수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의 비교과 준비도를 65점을 주셨어요. 비교과 어떻게 보세요? 예. 자, 이제 우리 학생 생각하는 것보다 아마 비교과 점수가 낮게 나왔다고 판단할 수도 있는데요. 이게 이유가 뭐냐면 지금 선생님들이 다 공통적으로 걱정하시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 성실성이나 리더십을 알 수 있는 측면은 굉장히 잘 보이는 면이 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 신소재공학자에 대해서 꿈을 가지게 된 이유, 변경된 이유, 꿈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였는가 이런 것들이 이렇게 연장선상으로 펼쳐져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은 시간 동안 우리 친구가 해야 되는 일이 이제 뚜렷한 전공 열망이 이제 가져졌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들이 잘 증명될 수 있게 계속 붙여나가야 됩니다, 살을. 그래서 꾸준히 붙여나가서 학생부가 이 학생은 신소재공학과를 과연 준비하는 학생이구나 이런 부분들을 증명할 수 있게 좀 많은 노력을 해야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선생님 우리 학생에게 또 보완점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세요. 예, 좀 얘기를 해보겠는데요. 자, 먼저 수상 부분에서는 리더십이나 모범적 학교 생활은 증명됩니다. 하지만 전공 관련 능력이나 소양을 증명하는 수상이 부과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밑에도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상에 대해서 상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부가적 활동이 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자, 자율 영역은 비교과 활동 중에 가장 잘 되는 부분입니다. 우리 친구의. 자, 그래서 지금의 노력을 계속 이어나가면서 학급 대표로서 학생의 임원으로서 자신이 한 노력을 이제 통해서 어떤 내면적 발전이 있었는지 잘 생각해보고 이를 학생부나 추후 자소서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자, 동아리 부분인데요. 동아리도 우리 학생 한번 좀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내가 신소재공학과를 갈 학생이다. 그러면 어떤 동아리에서 어떤 활동을 하고 무엇을 익히고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 그런 것들을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들이 전공 열망을 보여주는 하나의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우리 학생이 좀 많은 고민을 하고 그런 부분이 학생부에 반영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엔 봉사 부문입니다. 자, 봉사 부문에 대해서 모범상도 받은 우리 학생이에요. 그런데 1학년 때 봉사활동 실적 6시간, 그 외에 잘 보이질 않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학생은 분명히 그런 어떤 소양은 가진 학생일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학생이 추가적으로 노력을 해줘야 되겠죠. 난 이런 소양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봉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이제 그런 게 느껴질 수 있게 진정성 있는 봉사활동을 좀 남은 시간 동안 굉장히 좀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헌혈도 좋은 봉사활동이지만 다른 봉사활동, 의미 있는 봉사활동을 찾아서 이어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진로활동입니다. 자, 진로는 이제 진로 특이사항, 진로 활동상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자, 우리 학생 일단 신소재공학자가 되기로 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잘 실어줄 수 있도록 좀 담임 선생님하고 상담을 잘 해주시고 그리고 관련된 활동으로 무엇을 하면 좋을까 좀 고민하셔서 진로 활동에 반영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 마지막으로 독서입니다. 자, 독서는 학생의 이제 평소의 노력이 어떠냐를 보여줄 수 있는 좋은 지표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학교 생활에서 어떤 부분이 궁금하고 그 궁금한 부분을 책을 통해서 어떻게 해결했는가, 자신의 전공은 무엇을 하고 싶고 그것을 어떻게 그 궁금증을 해결해 나갔는가를 보여주는 굉장히 좋은 지표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학생 분명히 그 학생부를 보면 책을 읽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아 보여요. 그런데 그 관심에 비해서 독서 활동 상황은 좀 미비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충분한 독서를 해야 합니다. 왜 내가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왜 내가 신소재공학자를 꿈꾸고 있고, 신소재공학이란 무엇이고, 그 안에서 내가 과연 무엇을 해야 할지, 네. 그런 것들을 고민하는 가장 큰 장은 독서입니다. 그런 부분을 좀 많이 생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우리 학생의 대학 입시 경쟁력 살펴볼게요. 우리 친구가 수시와 정시 중에 어느 입시에 더 많은 경쟁력을 갖고 있을지 이정영 선생님께서 제안하는 우리 학생의 입시 경쟁력 지금 공개합니다. 자, 우리 학생의 수시 경쟁력 60, 정시 경쟁력은 40으로 평가해 주셨습니다. 지금 선생님의 평가는요, 현재까지 준비사항에 의한 평가이기 때문에요, 절대적인 입시 기준이 아니니까요, 참고 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정현 선생님, 우리 학생 입시 경쟁력 공개됐어요. 네네. 평가 이유 설명해 주세요. 예. 우리 학생이 그 대학 수학능력 시험을 치르는 2019 대입에서는요, 76.2%라는 그런 인원을 수시에서 선발하고 있습니다. 정시보다는 수시에서 선발 인원이 많기 때문에 당연히 수시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학생의 그 학생부하고 그리고 모의고사 성적을 좀 분석을 해봤는데요. 모의고사 성적에서 영어를 제외하고는 지금 상당히 좋은 그런 100분위 성적을 받았다, 이렇게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이 모의고사 성적이 우수하다는 얘기는 정시에서의 경쟁력이 충분하다라고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따라서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어떤 수시에서의 자신의 장점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그런 전형인데, 그게 무엇인가 하면 금방 말씀드린 이 수능에 대한 경쟁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수능 최저 기준을 적용하는 대학, 그러면서 교과라든가 또는 논술 전형으로 한번 도전해보는 것이 가장 적절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당연히 정시에서는 희망대학을 지원하는 전략을 이렇게 나중에 받아준다면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60대 40으로 이렇게 분류를 한번 해봤습니다. 네, 선생님, 우리 학생의 유리한 전형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제가 먼저 우리 학생에게 한번 질문 하나 해보겠는데요. 우리 학생 그 수시에서 논술 전형 지원 여부를 혹시 생각해 본 적이 있는지요? 생각을 해봤다면 논술에 대한 준비도, 수학이라든가 또는 과학은 어느 정도가 준비가 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한번 말씀 한번 해주시죠. 저는 논술 전형이라는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잘 없고요. 없어요, 아예? 네. 그렇군요. 사실 그 논술은 제가 왜 지금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제가 이 지원 여부를, 경쟁력을 볼 때, 제가 1순위로 사실은 그 논술 전형으로 제가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2순위는 정시 전형이고, 그리고 조건부 3순위로 제가 학생부 교과하고 그리고 학생부 종합 전형을 제가 제안을 드리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 우리 학생의 그 과학에 대한 관심, 그리고 성적이 상당히 우수하다는 점, 그 수학 성적도 평균 이상이라는 점이에요. 1순위 논술 전형으로 제가 지원한 이유는, 제안을 해드린 이유는, 수학이라든가 과학 논술을 출제하는 대학에 응시하는 게 상당히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논술의 출제 유형이 자연계열은요, 크게 두 가지 정도로 나누거든요. 수학만 보는 그런 대학이 있고요. 그리고 수학과 과학을 동시에 보는 그런 대학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 과학이 좋고, 그 다음에 수학도 평균 이상의 성적이 받기 때문에 아마 또 수능 최저도 굉장히 잘 나오고요. 그래서 수능 최저 기준을 제시하고 있고, 그리고 수학과 과학 논술을 실시하는 그런 대학에 한번 논술 전형을 지원해보면 굳이 준비를 하지 않아도 우리 학생이 기본적으로 돼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판단이 들고요. 그리고 2순위 정시 같은 경우는 수능 최저 기준이 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수능도 열심히 해야 되겠죠. 그래서 수능 열심히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모의고사 성적도 지금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정시에서도 아마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다만
영어 성적은 좀 더 변화가 좀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건부 3순위로 제가 말씀드린 학생부 교과 전형 및 이 종합 전형은요. 1년이 아직 남았거든요. 3학년 때까지. 그래서 3학년 1학기 때까지의 교과라든가 또는 비교과 활동 어떻게 내가 활동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런 부분을 좀 충분히 활동 여부를 좀 판단하고 그리고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교과 성적이 지금보다 더 상승된다고 한다면 저는 수능 최저 기준을 적용하는 교과 전형도 지원하는 것도 좀 좋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네. 교과 전형은 이 중복 합격자가 많고 수능 최저를 못 맞추는 학생들이 제법 많은 편이에요. 근데 그런 점에서 우리 학생이 좀 경쟁력이 있을 것이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렇지만 성적 상승이 높지 않고 그리고 비교과 활동은 이제 나름대로 좀 풍성해진다고 한다면 학생부 종합 전형을 한번 수시해서 지원 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네, 자 우리 학생 입시 경쟁력까지 살펴봤는데요. 신소재 공학자를 희망하는 우리 학생을 위한 추천 전형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세 분의 선생님들이 제시하신 추천 전형 지금 공개합니다. 자, 이정영 선생님은 동국대 융합에너지 신소재공학과 논술 우수자 전형, 그리고 한명수 선생님 국민대 신소재공학부 국민프런티어 전형, 이치우 선생님 건국대 융합신소재공학과 KU 자기 추천 전형 추천해 주셨습니다. 네, 세 분의 추천 전형 살펴봤는데요. 이정영 선생님께서 동국대 융합에너지 신소재공학과 논술 우수자 전형 추천해 주셨어요. 추천 이유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동국대학교 융합에너지 신소재공학과 논술 우수자 전형은요. 전형 방법이 논술 60에 학생부 40입니다. 그런데 학생부 40 안에는 출석도 10 들어있고요. 그리고 봉사도 10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교과는 20만 들어갑니다. 그래서 교과가 그렇게 많이 반영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또 가장 중요한 수능 최저를 반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어, 수학 가형, 그리고 영어, 과학 탐구 중에 이 4개 영역 중에서 2개 영역이 2등급 이내만 나오면 됩니다. 단 수학이라든가 또는 과탐은 반드시 포함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학생 같은 과탐에서 충분히 되고요. 그리고 과탐도 2개 과목 중에 상위 한 과목만 반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수능 최저를 충분히 충족할 수 있다는 그러한 일단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그리고 전년도 합격자 평균 성적을 봤어요. 교과 성적 평균을 그랬더니 2.61 등급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그 함정이 있어요. 전체를 반영하는 게 아니고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5개 과목 중에서 상위 10과목입니다. 그러니까 잘 본 거 10과목만 위에서부터 추려가지고 반영하기 때문에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지금 과탐이 1등급도 있고 막 그러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사실 전년도 평균 성적보다 훨씬 좋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네. 그런 점에서 굉장히 좋은 점이라고 할 수가 있지만 그래도 이 논술 전형이라는 것은 역시 교과 성적보다는 논술 그리고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더 잘 맞췄느냐 그게 더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학생 같은 경우 한 번쯤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제가 추천을 해드립니다. 네, 계속해서 한명순 선생님께서는 국민대 신소재공학부 국민프런티어 전형 추천해 주셨어요. 추천 이유 짧게 부탁드릴게요. 네, 자 국민대 신소재공학부 국민프런티어 전형으로 볼 때는 여기는 2개 전공이 세부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기계금속재료 전공도 있고 그리고 전자화학재료 전공도 있어서 각각 경쟁률을 제가 따로 한번 실어봤습니다. 그리고 이번 2018학년도 경쟁률을 보면 작년보다 좀 많이 올라간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학생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경쟁력이 있을 거라고 보고요. 자, 다만 우리 학생 이 2가지 전공 중에 이제 다 15명 똑같이 모집을 합니다. 그러면 어느 쪽이 자신에게 세부 전공으로 더 낮을지 한번 고민해 본다면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1학년에 대해서 이제 두 분 선생님 말씀해 주셨지만 내신이 향상되고 있는 면이 있어서 경쟁력이 더 강화될 것으로 좀 짐작이 되고 이제 2학기와 남은 3학년 1학기에 전공 적합성에 가장 초점을 맞추어 비교과에 대한 대비를 좀 충분히 해두시면 영어에 대한 대비와 함께 좀 경쟁력이 많이 생길 거라고 기대합니다. 네, 이치우 선생님께서 건국대 융합신소재공학과 KU 자기 추천 전형 추천해 주셨어요. 추천 이유 짧게 부탁드릴게요. 네. 우리 학생의 목표대학이죠. 제 1순위 목표대학인데 아무튼 목표대학을 진학을 하기 위한 노력들을 해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목표대학을 절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가져가라고 해서 제가 선택을 해봤고요. 또 하나는 이정현 선생님 말씀해 주셨는데요. 인하대학교에 보면 학생부 교과 전형이 있어요. 신소재공학과. 괜찮은 것 같아요. 최저학력 기준 2개 2등급 정도 갖추면서 내신이 3등급만 조금 안쪽으로 오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으니까 제 생각에는 뭐 교과, 학생부 종합, 논술 다 염두에 두시되 일단 지금 이대로 학업 위주로 해서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우리 친구 오늘 세 분의 선생님들께서 구체적으로 상담해 주셨는데요. 오늘 어땠어요? 정말 저에게 도움이 많이 되는 조언을 해주셔서 너무
알차고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알차고 좋았더니 다행입니다. 상담 내용 이메일로도 보내드리니까요.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첫 번째 상담 마쳤고요. 우리 학생을 위한 추천 전형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